오래 묵힌 거. 알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필충 사연 배달하겠습니다. 애청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제목이 군대 3년 세계의 빵꾸입니다. 예, 이제 빵꾸란 표현은 조금 비속어입니다만 그래도 원작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네네. 1979년 4월에 경남 밀양에서 집결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착한 곳이 논산훈련소였습니다. 훈련 전 대기하는 수영연대에 차출하러 오는 공수부대, 특전사, 해병대 등의 무서운 손길들을 피하며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다가 결국 줄선 곳이 아뿔싸, 낙엽도 직각으로 떨어지고 소변도 직각으로 봐야 한다는 제3야수교 야전수성교육단의 그 야수교 일지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한 주 단위로 신병들이 입소하는 야수교의 훈련병들은 교관이나 조교의 눈길보다 한두 주 입소가 빠른 선임 훈련병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그 얼차례가 훨씬 무서웠는데요.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옆에서 쳐다보다가 소변이 직각으로 안 떨어진다고 얼차례를 주고, 보행도 각을 세워서 걷지 않는다고 얼차례를 주고, 운전 실습할 때는 핸들만 돌리려 치면 미흡하다고 또 얼차례를 줬거든요. 얼차례로 시작해서 얼차례로 끝이 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야, 훈련병. 네! 85번 훈련병! 너 오줌빨이 아리랑을 그리고 떨어진다. 어? 제자리에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자동. 아니, 소변을 어떻게 직각으로 싼단 말입니까? 그 일이 있은 후로도 방광은 열심히 차올랐습니다. 이번엔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오줌 직각으로 싸봤냐? 나도 기합 몇 번 받고 선임한테 배웠어. 그래? 야, 어떻게 싸는데? 그 잘 들어. 먼저 똑바로 벽을 향해서 직선으로 쏴야 돼. 그러면 그게 그대로 벽 타고 흘러내리잖아. 그게 직각이잖아. 알았냐?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진지해야 되는데 웃기네. 그 벽까지 직선으로 쏘는 게 그게 관건이네. 이후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볼 일을 받고 간신히 얼차례는 면하게 되었죠. 그리고 11주의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8사단 철원 포병대대에 전입되던 날부터 본격적인 자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105mm 똥포. 예, 당시에 저는 그 곡사포를 그렇게 불렀죠. 수성부에서 시작된 수성병의 생활은 예상대로 고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반의 공국의 그 말년병장이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야, 너네 조수여라 하더라고요. 수성부의 차량 정비용 공구 사용을 담당하던 공국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공구들을 공구실에 보관, 반입, 반출하는 수성행정병으로 또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성행정병 중에 공구실을 담당하는 그 공국에는 모든 일과에서 여러 해 특권을 누리는 특과병 중에 특과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늘 그렇듯 행운은 저를 비껴갔지요. 이듬해 봄 드디어 저의 첫 유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수성부 행정병들은 긴급 차량 정비와 비상시에 차량 수송 지원을 위해서 모두 유격훈련 열의 대상이었는데 저는 사수가 아직 제대를 안 했고 부사수에 위치했기에 유격훈련에 참가하여 야간 행군을 시작으로 백운산 골짜기까지 올라서 지옥 유격장의 맛을 보게 됐습니다. 10년, 아니 20년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유격 4월째 되던 날 10kg의 완전군장으로 구보를 뛰게 되었습니다. 반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왼쪽 종아리에서부터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나고자에게 그 떨어질 눈총이 끔찍해 쩔룩거리며 뛰었는데 쥐는 점점 허벅지로 또 그 엉덩이로 막 타고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고 주저앉아 뒹구는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빨리 피를 빼! 그 말에 앞뒤 살펴볼 겨를도 없이 저는 차고 있던 대검으로 장단지를 푹 찌르고 피를 뺐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려 의무실로 갔고 그 이후 저의 유격훈련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 군생활의 첫 빵꾸가 왼쪽 장단지에 생기게 되었죠. 그 위로 그 왼쪽 장단지의 빵꾸를 볼 때마다 입에서 쓴 눈물이 나도록 뒹굴었던 유격장이 떠올라 세상에 모질고 험한 풍파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드디어 제 사수가 전역을 하고 일병으로 공국의 사수가 되었습니다. 이젠 훈련열에도 누리고 특가병의 특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군대는 보직도 보직이지만 또 계급이 우선인지라 줄줄이 늘어선 상병, 병장, 하사관 선임들의 애정과 구박으로 변함없이 풍파에 시달리는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구박도 많았습니다. 정비병이나 운전병들은 차량을 정비하려고 공구를 요청하는데 공구의 명칭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상한 일본말이나 우리말로 막 바꿔 부르면서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느낌적인 그 느낌으로 대충 골라서 갖다 주면 왜 엉뚱한 걸 주냐고 아주 큰 소리로
노일병 따르라기 줘봐라. 지상현님 따르라기가 뭡니까? 따르라기도 모르나? 복살 그 속에 끼워 돌리는 거 있다 아이가. 어째 그것도 모르고 공부기를 한단 말이야. 딱하다 딱해. 한참 헤매고 나서야 따르라기가 오토렌치였고 돌릴 때 따르륵 따르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따르라기라고 부른다는 것을 곧 알게 됐습니다. 계속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시간들이 지나면 꼭 봄은 오니까요. 두 번째 유격이 시작될 즈음 제가 소속된 포대의 포대장은 유격훈련 참석자 수를 더 채워야 했는지 열애 대상인 저에게도 유격 참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본래 공구실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포대장이 가야 된다고 하니 저는 또 부랴부랴 군장을 꾸리고 행군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얼마를 갔을까? 다급한 목소리가 행렬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공국에 어디냐? 웬 지프차에서 그 소리치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늘 같은 대대장님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니까 저희 포대장님을 불러오라고 하셨죠. 손살같이 포대장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포대장님을 향해 대대장님은 소리를 치셨습니다. 야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공국에가 없어서 1호차 정비를 못하게 돼서 내가 발이 꽁꽁 묶였잖아. 너 내가 꼼짝 못하게 되면 책임질 수 있어? 어? 예, 시정하겠습니다. 야, 너 빨리 부대 복귀해라. 쩔쩔매는 포대장님의 명령과 부러워하는 포대원들의 그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대대장님과 함께 유격훈련 중에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격훈련 열애로 홀로 부대를 지키는 수성부 행정병들의 은밀하고 조용하지만 한껏 들뜨고 기분 좋은 특별 회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푸짐한 안주와 막걸리, 무엇보다 쏟아지는 선임들의 험담 퍼레이드는 그 어떤 안주보다도 맛있고 어떤 오락보다도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 어두운 막사 뒤편으로 소변을 보러 나갔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확 올라오며 제 얼굴을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취해서 땅으로 꼬꾸라진 것이었죠. 하지만 취했으니 뭘 알겠습니까? 아픈 것도 모르고 행정실로 돌아가니 전부들 저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노상병 무슨 일이야?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네. 아플싸. 제 콧잔등이 어디에 부딪히며 긁혔는지 찢어져서 피가 솟구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급히 또 의무실에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나왔는데 이후 부대원들에게는 보초근무 나가서 철조망에 긁힌 것으로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띌 정도로 빵꾸가 남아서 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겐 이 엄청난 힘든 유격훈련을 받다가 철조망 통과 때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 하얀 거짓말을 했더랬습니다. 이게 바로 제 군생활에서 생긴 두 번째 빵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빵꾸는 말입니다. 제가 학생 때 졸업도 못하고 중퇴해서 방황을 했었는데요. 그 방황의 발단은 바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부모님의 이혼이었고 그때 헤어진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와 단절되어 군복무를 하다 보니 외로움은 더 심해지더군요. 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족들의 면회로 아주 시끌벅적한데 유난히 잠잠했던 저의 면회 신청은 저를 더 아픔으로 외로움으로 몰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에게 사상 초유의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지? 누가 나를 면회 왔지? 철원까지 면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했지만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과 부푼 설렘으로 서둘러서 신고하고 위병소로 뛰어나가 보니 망연자실. 그렇게 미웠고 또 한편으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가 여동생과 함께 와 있는 겁니다. 아들. 따지막히 부르는 엄마의 젖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 무언가가 목구멍을 콱 틀어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가슴으로만 엄마 하며 계속 웅얼거렸습니다. 마음과는 달리 발걸음이 선뜻 내디뎌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빠, 엄마가 꼭 면회 오고 싶다 하셔서 같이 왔어. 동생의 그 말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는지 6, 7년 만에 만난 엄마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와 저, 동생 모두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어디 있었어? 왜 이제 왔어?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 아들, 귀한 내 아들. 저와 엄마의 넋두리 같은 외침과 하염없는 눈물로도 지나간 미움과 아픔을 모두 지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리웠던 마음은 시원한 해갈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외박을 나가 좁은 여관방 거기에 붙어 누워 그간
지나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짐을 하고 또 하며 긴 밤을 하얗게 새다시피 했는데도 결코 피곤하지 않았고 그 밤이 짧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꿈만 같던 외박이 끝나고 어느덧 헤어져야만 하는 시간, 버스터미널에서 엄마와 작별하고 떠나는 버스를 바라보며 횡하니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마음에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아픔과 상처에 쌓여 꼭 가슴에 큰 빵꾸가 생긴 것처럼 아리고 쓰리고 얼얼하게 아파왔습니다. 이 세 번째 빵꾸는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제가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되었으니 메워질 법도 한데 아직도 메워지지가 않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원한 수수께끼 같기만 합니다. 하지만 군대 3년으로 생긴 세 개의 벙크는 지난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생의 뚜렷한 추억과 흔적이 되어 저를 웃고 울게 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빵꾸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유 참 애잔한데 그죠? 그 이분의 그 본래 편지에 쓰여 있던 대로 네. 그냥 장용 씨가 흉터라고 저희가 고칠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군인 아저씨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네. 계속 빵꾸로 네. 했던 네. 근데 사실 또 뭐 이제 표준은 아니지만 표준은 아니죠. 그 물론 맛이 고운 있고. 말은 아닌데 예, 예. 그래도 군 시절의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네, 네. 근데 아유, 그 마지막 그 상처가 참 그래요. 아련하네요, 어머니에 그죠? 대한 네. 어머니. 아직도 이 메워지질 예. 않나요? 7년 만에 본 엄마. 근데 쥐가 난다 그래서 그 대검을 뽑아서 푹 찌르는 게 이게 굉장히 미련한. 미련한 거죠 사실. 근데 그 이제 사실 피 조금만 내도 되는 네. 건데. 근데 좀 워낙 급하니까 또 누가 뭐 야 빨리 피 뽑아 이러니까 뭐 피 빼 이러니까 그냥 푹 찌르는 어떻게 거야. 급한 아유. 거냐 그냥. 아. 그러니까 요즘 군대에서는 뭐 전혀 있을 수 절대 없네.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죠. 아, 그렇군요. 예전이니까. 이게 79년도 네. 뭐 그렇죠. 이렇게 70년대 네, 얘기군요. 70년도 네. 초반 얘기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저 세계 펑크가 그냥 뭐 마지막 세 번째 펑크 굉장히 반전이 예. 강했습니다. 예, 그랬어요. 아유,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남성 시대입니다.